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는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 머리를 새로 깎으셨나 봐요. 굉장히 깔끔하시네요 오늘. 가끔은 이제 깎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도 이제 신장식 변호사 비슷한 스타일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정말 비슷한지 그게 누구에게 욕인지 잘 생각을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이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얼굴이 비슷하다고 한 것도 아니고. 예, 오늘 그럼 깔끔하게 뉴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밤늦게 송영길 전 대표, 지금은 무소속이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2개월 정직 징계 취소 행정재판이죠.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무죄로. 1심의 판단이 이제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받았던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 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당하게 징계에 관여했다는 게 2심 재판부의 이제 판단이고요. 내용을 보니까 징계위원회에 이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때 그 기반이 되는 징계 처분 과정이 위법했다. 그러니까 과정이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 자체가 이제 무효인 거고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판단은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심 재판부하고 이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검사 징계법에 따라서 징계를 청구한 사람, 이 경우에는 이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인데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돼 있는데 징계 청구자였던 추 전 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뭐 심의 기일을 정한다든지 혹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새로 위촉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새로 위촉한 정한중 위원을 이 추미애 위원장 직무 대리로 이제 지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위법한 결과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한중 교수가 위원장 직무 대리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 징계와 관련된 과정이 다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심의 개시를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셈이 된다라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패소할 결심에 대한 시나리오, 연출, 배우로서 연기 모두 마치느라고 수고하셨고 정치 무대로 이동할 일만 남았다라고 하면서 참 재판 쇼도 잘한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바뀐 뒤에 윤석열 정부로 바뀐 뒤에 피고가 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승소했던 변호인단을 모두 사임시키거나 해임시키고 그 자리에 이제 정부 법무공단 변호사들 어떻게 보면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통할할 수 있는 공단의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바꿔서 재판을 사실상 이제 지기 위해서 건성으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의 주장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재판부가 여러 차례 공판 과정에서 법무부 측 대리인들한테 신문 내용이 좀 그렇다라고 질책을 한다든지 사건 관련자이기도 한 박은정 검사가 이게 재판이냐 이쯤 되면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느냐 이렇게 공개 비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오늘 별도로 입장을 내고 행정소송은 민사와 달리 법원이 직권조사라고 판단한다. 대한민국 사법부와 사법질서를 모욕하는 질 낮은 발언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재판이라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뭐 민사와 행정소송이 다르다 뭐 이런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뭐 공정하게 양쪽의 주장을 놓고 기본적으로는 양쪽의 주장을 가지고 어떤 재판부가 거기에 따라서 직권조사를 하든지 뭐 이런 범위를 정하고 뭐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저같이 이제 뭐 법조의 무슨 논리나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지금 1심을 어쨌든 법무부 입장에서는 승소한 변호사들을 바꿔놓고서 이제 이런 과정으로 갔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법무부 입장에서 1심을 이긴 변호사들이라고 하면은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잘한 변호사들인데 그래서 이게 누구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실체적으로 그 당시에 맞았나 틀렸나라는 어떤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그런 재판이라고 할 때는 어쨌든 잘한 사람들인데 굳이 왜 바꿨을까라는 것부터 의문이 시작이 되는 거여서 이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공정한 재판이었어라고 하는 느낌을 받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원인 제공을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셈인데 거기에다가 조금 이따 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간다는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뭐 이걸 어떻게 아주 뭐 잘된 재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1심에서 승소한 변호사
교체하면서 2명의 변호사를 교체하면서 1명의 변호사를 교체할 때는 법무부에서 승인하지 않은 어떤 소송 행위를 했다. 말하자면 소송 서류를 이런 것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소송 서류를 재판부에다가 냈다라는 게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양해를 100번 양보해서 이것도 이례적이지만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변호사의 형제가 법무부에 근무한다는 거예요. 이 재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은 법무부를 대리한 변호사고 한 사람은 법무부에 근무한다, 형제가. 근데 이게 이해 충돌이라는 겁니다. 이해 충돌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을 때가 이해 충돌이잖아요. 둘 다 법무부의 승소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데 해임하면서 이해 충돌이라고 해요. 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첫 번째 안 간다. 그다음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민사와 달리 법원이 직권조사하고 판단한다. 직권주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 본인들이 소송 수행을 형편없이 했어도 재판부는 알아서 판단을 하는 거니까 재판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무죄 판결아. 이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행정소송은요. 독일에서처럼 완벽한 직권주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각각 주장한 것 범위 안에서 직권 탐지주의라고 해서 플러스 알파로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해서 여기에 각자가 주장한 거에 플러스 알파로 보충성의 원칙으로 직권 탐지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소송이 운영돼 왔어요. 따라서 이 얘기는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현실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로 치환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소송 현실이 이게 아닌데 마치 법원이 다 알아서 판단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훌륭하시고 저보다 훨씬 선배 변호사님이시던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 부끄러운 선배가 돼서는 아니 되지 않을까라고 법조 후배가 간곡히 선배님이 좀 좋은 말씀을 맞는 말씀을 후배들에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법조 관람객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논리면은 비싼 돈 주고 변호사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죠. 판사가 알아서 할 텐데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독일법은 직권주의로 돼 있어요. 행정소송이. 하지만 우리나라는 민사소송처럼 각자 당사자가 주장한 것에 보충적으로 법원이 보충적으로 뭔가를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주장 안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오늘 법원에 나온 판단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된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는 유창훈 부장판사가 영장 실질 심사를 맡았는데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됐다. 사안이 또 중대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는 점도 밝혔는데 검찰의 주장은 이런 거였습니다. 송 전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 이제 차명폰을 사용했다. 그리고 프랑스에 머물다가 귀국할 때 이전에 쓰던 휴대전화를 이제 폐기했다. 그리고 뭐 외곽의 이제 후원 조직인 먹사연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 이런 정황들을 들어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라고 했는데 뭐 이제 이 재판부에서 이제 받아들인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돈을 준 사람들, 이제 공여자들 쪽은 대부분 지금 이제 검찰이 신병 확보를 한 셈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도 돈봉투를 받은 걸로 특정된 사람들, 주로 이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인데요. 이쪽에 대한 수사를 속도를 낼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공천을 앞두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옵니다. 수사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돈 준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수사한 걸로 이제 정점에 이르는 것이고 이제 돈 받은 사람들 얘기인데 지금 이제 그동안 검찰이 언론에 계속 얘기해온 거는 뭐 20여 명의 뭐 의원들의 숫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받은 사람들 특정을 했다, 뭐 장소 뭐 이런 것에 뭐 어떤 증거를 확보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거냐? 과거에 이제 이런 전당대 돈봉투 사건 이런 거 수사한 거 보면은 여의치 않았거든요. 수사나 이런 것들이 쉽지 그렇죠.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제 수사 증거나 이런 것들이 확보돼 가지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거냐는 그런 부분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총선 직전이지 않습니까? 총선 직전에 이제 현역 의원들 막 불러가지고 이제 수사한다 이런 것들이 검찰 입장에서는 그 막 수사를 펼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또 아닐 것이기 때문에 정말 분명
분명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소환 조사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부 언론이 막 이제 그 전망하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줄줄이 소환 뭐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 거냐 그건 지켜볼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국민들이 볼 때는 전당대회에서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 이런 느낌들이 지금 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네. 하면 정치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기민하게 그리고 굉장히 이거를 이게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납득 가능한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적어도 이제 오늘까지의 민주당의 대처는 그러한 느낌을 주는 대처들은 아니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제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고 해야 되나요? 예. 네. 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말들을 했어요. 뭐 이제 어떤 언론에서는 비대위원장 예행 연습이다라는 표현까지 이제 직접적으로 사용을 했던데 그만큼 오늘 이제 국회를 찾아서 기자들 앞에 선 한동훈 장관의 어떤 답변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예고편이라는 반응이 있었을 정도이기 때문에 기자들한테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에 이제 상당히 좀 관심이 갔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피고 입장이었던 법무부가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던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법부를 모욕하는 발언이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눴던 그 비슷한 논리입니다. 그동안 이제 민주당은 이 수사가 기획이나 조작 그리고 부당한 수사다라고 하면서 검사 좌표를 찍는 입장을 계속 내왔는데 그런데 막상 영장이 이거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막상 영장이 발부가 되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을 했으니까 입장이 없다라고 한다. 국민들이 보기 황당하다고 느낄 것 같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발언이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을 향한 이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한테 가장 좀 기자들이 듣고 싶어 했던 거는 아무래도 이 얘기일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가지고 입장을 묻는 질문이 오갔는데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된다.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 조항이 들어 있어서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에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악법은 국민의 정당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는데 이 발언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일단 특검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피력한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히려 직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받는 대신에 또는 특검법과 어떤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거나 또는 김건희 여사를 근신하게 한다거나 하는 일정한 분리된 윤석열 대통령과 좀 거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분리된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할 수도 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한동훈밖에 없다라고 여당 의원들이 한동훈 역할론, 한동훈 거리두기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쓴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러면 뭐냐면 오늘도 예를 들면은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소위 말하는 한동훈은 뭐 윤석열 아바타다라는 공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는 나는 누군가에게 맹종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생각이 똑같고 뭐 하는 어떤 패턴이 똑같으면 맹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똑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한 얘기도 그런 거거든요. 오늘 제가 이 답변들을 쭉 보면서 생각한 거는 이게 예를 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한동훈 평론가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동훈 평론가가 여기 이 신장식의 뉴스 하이킹 나와가지고 저의 그 건너편에 앉아가지고 네. 이렇게 서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대화하는 그런 구도였다고 하면은 이런 말도 할 수 있다. 근데 법무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이 송영길 전 대표 구속에 대해서 무슨 뭐 민주당 입장에 대해서 지금 평을 하고 그다음에 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뭐 독소 조항이 있다 이런 거를 막 얘기를 하고 그 비대위원장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직 사표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좀 이게 웃기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한동훈 장관이 묘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당내에 원치 않으면 안 간다. 그렇죠. 입당도 안 한다. 그렇죠. 당내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은 나는 이제 비대위원장도 안 하고 심지어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입당도 안 한다. 즉 총선에서 역할도 안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건데. 그런 전언이 있었죠, 이제. 그렇죠. 그게 뭐 본인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더라라는 언론 네네.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불러일으킨 약간의 뭐 어떤 간 보는 거냐라는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다른 언론, TV조선이라든가 이런 데가 보도한 걸 보면 오늘 TV조선이 칼럼, 그 방송이니까 칼럼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칼럼성 보도 비슷한 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한동훈 장관 지금 결단을 해야 된다. 비대위원장을 하든지 안 할 거면은 법무부 장관을 계속 하겠다라고 물리치든지 아니면 사표를 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분위기거든요. 오늘 태도는 난 간 보는 게 아니다. 나는 확실히 하는 사람이다. 나는 민주당하고 싸우는 사람이다. 이걸 지금 명확히 한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이런 스탠스로 비대위원장을 그대로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태도를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이 총선까지 가는 과정이 어떨 거냐라는 건 지금 불을 보듯 뻔한 거죠. 과연 그런 스스로 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관계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냐. 없는 거죠. 그런 건. 사실 그런 부분을 좀 원칙적으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직 이제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를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국무위원으로 오늘 법사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는 길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국회가 아직 그 심의를 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악법이라고 이제 국무위원이 직접적으로 규정을 한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그 법무부 장관은 행정부 일원으로서 그 법을 수행하도록 돼 있는 주무부처 장관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법에 대해서 악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독소 조항을 언급하는 게 과연 올바른 태도냐 이제 이런 것도 논의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 좀 민감하게 이제 기자들이 봤던 부분이 소위 말하는 디올백 수수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장관이 어떤 답변할 것인가가 이제 굉장히 관심을 모았는데 오늘 보니까 질문을 하는 기자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듯한 태도를 좀 보이는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물어보셨잖아요. 예. 민주당이 저한테 꼭 그러고 물어보라고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저는 이걸 물어보면 제가 왜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야말로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데 바쁘니까 저도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을 제가 보면은 일단은 이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잖아요. 그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 소리가 고발했던데요. 그럼 우리 시스템에 맞춰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상황을 모른다고 했으니까 곤란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래서 나는 아주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꺾이지 않는 것이다. 근데 오히려 꺾이는 듯할 때 그런 외양의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네. 때는 그렇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임경빈, 김민아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전에 한동훈 장관이 디올백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몰카 공작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뭐 그동안 보수 언론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는데요. 일종의 이제 함정 취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이제 일종의 공작일 수 있다. 그런 취지의 이제 뭐 칼럼이라든지 보도들은 몇 건 나오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동훈 장관님께 질문을 꼭 하고 싶어요. 공작이고 함정 취재다. 어느 함정에 빠지신 겁니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함정에 빠지신 겁니까? 뇌물수수죄라는 함정에 빠지신 겁니까? 몰카 공작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어떤 공작에 빠지신 건가요? 청탁금지법 공작에 빠지셨나요? 아니면 뇌물수수죄 공작에 빠지셨나요? 그리고 왜 빠진 겁니까? 공작과 함정에. 그 보수언론 얘기하셨잖아요. 보수언론의 칼럼에 지금 일제히 실리고 있는 내용이 그 얘기예요. 공작일 수 있는데 왜 빠지냐 거기. 김건희 여사는 왜 그런 것이냐. 거기에 대한 해명도 없고 방지책도 없고 언제까지 이렇게 가는 거냐. 제가 자꾸 TV조선 말씀드리는데 TV조선에서 여당과 야당의 총선 앞두고 뭘 해야 될까 1, 2, 3번 이렇게 꼽아가지고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기획을 했는데 여당이 해야 될 거 1번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리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제가 한동훈 장관이니까 뭐 이걸 요구할 이유는 없죠. 지금 한동훈 평론가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생각해보고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디올백은 이수정 인재영입 1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지금 보관창고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보관창고는 어디에 몇 평 규모로 있습니까? 대통령은 언제 하셨습니까?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의 받아서는 안 되는 물건을 받으셨을 때는
배우자가 공직자인 배우자가 알면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언제 알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질문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만약에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한동훈 장관이 이제 마주하게 될 정치인으로서의 이제 질문 드릴 텐데요. 이제 그동안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이렇게 기자들하고 문답 한두 번 정도 오가면 그 질문이 끝이 나는데 비대위원장한테는 그렇게 끝이 안 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과 관련된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결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답변이 이런 얘기였습니다. 정치 경험이 없다는 비판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것이다.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도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을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결국에 이제 김인하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몸을 사리지 않고 과도한 계산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들리는 거라 비대위원장 직무를 받겠다는 거 아니냐. 그렇죠. 않겠다도 되지만 않고 있다. 지금 내가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이는 게 아니다. 나한테 요청하면 수용할 수도 있다. 이 얘기죠 지금. 그리고 왜 이분은 이렇게 윽박지르세요? 저한테 그거 물어보라고 시키라고 하던데요. 민주당이 기자한테 이렇게 윽박지르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김영배 의원이 많은 국민들이 오늘이 마지막인지 다음 주가 마지막 상임위인지 궁금해한다. 거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오늘 말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네요. 위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쏴붙이시더라고요. 국민들이 궁금해해요. 네. 저도 궁금하고 한데 전의를 다지는 지금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자, 사실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가 그 청문회 슈퍼위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관련해서 미르재단 실무 추진했던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최상목 그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하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지냈습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서 미르재단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실무 단위에 주도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2018년에 있었던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문 내용을 보니까 거기서 실제로 미르재단을 이제 설립하기 위한 지시를 받고 청와대 행정관들이나 전경련의 간부들하고 이제 실무 회의를 두 차례 진행을 했고요. 거기서 언제까지 10월 27일까지 재단을 설립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다든지 혹은 출연금 약정서 내지 않은 그룹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뭐 SK, 현대, 삼성 같은 출연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련해서 질책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최 후보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시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하고 이제 문화재단의 짝을 맞추기 위해서 스피드업, 그러니까 빨리 하라는 지시를 위에서 받았다라는 정도로 이제 설명을 했고요. 다시 돌아가서 뭐 그런 지시를 또 받더라도 그런 상황이 그 뒤에 어떻게 벌어질지를 안다면 안 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떤 목표점을 갖고 있었는지는 몰랐다. 보통 이런 경우에 이재용 삼성 회장님이 잘 쓰시는 바보가 될 것이냐 범죄자가 될 것이냐에서 지금 우리 최상목 후보자께서는 바보가 되셨네요. 당시 차관이셨죠. 차관이셨고 또 금융비서관이셨잖아요. 대통령실에 근무하실 때 이렇게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재벌들을 돈 빨리 내라고 쥐어짰다. 이런 분에게 우리나라 경제 맡겨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는 리더십으로 과연 이제 경제부총리 뭐 이런 중요한 어떤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들고요. 과거 정권에서는 무슨 산무 경제부총리, 무소신, 무리더십, 무능, 산무 경제부총리도 있었는데 그것이 재판이 되는가 싶고 지금 많은 이 청문회 하셔야 될 분들의 여러 흠집이 난 그런 부분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인사검증은 왜 항상 이렇게 똑바로 안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지 책임자는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러는 건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인사검증은 늘 실패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전 장관 후보자가 냈던 농정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복붙해서 내셨더라고요. 목사 붙이면서 그대로 냈습니다. 그게 논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성의도 없습니다 이게. 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김민하 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